이건 저한테 주어진 타이틀이에요. 제가 지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대충 맞는 것 같아서 이걸로 그냥 하기로 했고요. 자, 우리는 제가 그냥 이걸 좀 더 상징적으로 갖고 온 건데, 보시다시피 저는 가을 끝에 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에 계실 수도 있고 여기까지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살았고, 그래서 또 할 얘기도 사실은 참 많죠.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서 할 얘기가 많아요. 네? 여기까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심지어 여기까지 살아서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근데 다 그게 각자의 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 할 때 항상 사실은 아까 보면은 얘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아주 삭막한 땅에서 태어났는가? 아니면 얘가 뭐 충청도에서 아니면 경상도에서 났느냐에 따라서 나무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달라요. 기질도 달라요. 기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은 저는 경상도 100%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상도 기질이 있어요. 네. 그게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드라이빙 포스라는 얘기를 하죠. 나를 밀어붙이는 어떤 원동력일 수도 있죠. 기질이 없으면 안 되는 일 많이 있어요.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 그리고 이제 또 내가 택한 게 이제 미술사라는 학문인데요. 우리 어머니가 또 영향을 미치죠. 그건 인과관계예요. 우리 어머니는 뭐를 수집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우리 어머니의 큰 방, 우리가 큰 방이라고 부르잖아요, 보통 옛날에는. 큰 방은 항상 뭔가를 이렇게 지금 전시라고 그러지만 이렇게 그냥 보여주는 그런 거죠. 그런 거에 익숙한 상황에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제가 6학년, 국민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 경주를 갔는데, 경주에 가서 제일 먼저 산 것이, 돈을 다 털어서 산 것이 그 신라 토기를 하나 샀어요. 가다가 가게가 있는데 그냥 들어가서 우리 어머니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걸 사다가 우리 어머니를 드리면 얼마나 좋아할까 하는 생각이, 놀래게 해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어머니를 그래서 다 털어서 그걸 하나 샀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길을 잃어버렸죠. 애들은 다 가버렸고 나는 그 집안에 들어가서 그런 이제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좀 그런데 취향이 있다 보니까 미학이라는 공부를 하게 된 거죠. 미학 무엇인지도 몰라. 미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서울대학교 미학과 좀 뭔가 멋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들어갔는데 이건 정말 봉장 두드리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이거 완전히 철학인 거죠. 나는 미학이 그게 철학인 줄은 몰랐어요. 철학. 거의 나는 누구인가 수준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내 성격에 안 맞는 거예요. 내 기질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물론 졸업을 했어요, 미학을 했지만 이걸로는 내가 안 되겠다. 나 뭔가 좀 더 구체적인 거, 뭔가 손에 잡히는 거, 이런 것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미술사라는 학문을 전향을 하게 된 거죠. 전향하면서 미국에서 했어요. 미국에서 이제 하면서
결국은 다 토탈로 미학미술이라는 게 인문학적인 배경인 거죠. 인문학적인 배경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미술사, 미학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은 예술 비평, 문화 비평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좀 더 나같이 실질적인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결국은 박물관, 미술관 같은 데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큐레이터로서의 이제 경력을 쌓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박물관, 미술관 쪽에 잠깐 몸을 담갔다가 학교로 미국에서 대학에서 또 강의를 좀 6년 하다가 다시 미술관 쪽으로 건너뛰었어요. 그러니까는 5, 6년 대학, 5, 6년 박물관, 미술관 이런 식으로 계속 옮겨 다녔는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중요했던 게 자기 리차지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박물관, 미술관에 있으면 여기 큐레이터로 계신 분 있겠지만 그냥 소비하고 말거든요. 이게 다시 담아야 되는데 머리에 계속 그냥 풀어놓기만 하다 보면 나중에 텅 비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이제 대학으로 또 옮겨가는 그런 시간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화여자대학교로 들어왔는데요. 들어왔어야 문화유산 보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는요, 그게 남의 나라잖아. 그러니까 뭐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그냥 참 잘하고 있구나 이 정도. 제가 살고 있던 집도 82가에 있던 집인데 아니 82, 그건 나중에 72가 그러니까는 존 레논이 캉 하고 죽은 다음 건물이에요. 거긴 다 문화유산 보존해야 되는 건물들이에요. 그런데 살았는데도 그게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그게 그렇게 이렇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윌리엄스버그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은 마을 전체를 그냥 보존해놨죠. 그랬는데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는 이건 얘기가 달라진 거죠. 내 나라인데 이거 좀 큰일 났다. 우리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중심으로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그리고 이제 자연유산의 보존, 문화유산의 보존 이거 같이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화유산하고 자연유산을 공동으로 보존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문화유산은 문화재청, 자연유산은 환경청 이런 식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제도나 모든 지원이나 이것이 다 나눠져. 이게 문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갈려져 있지 않습니다.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어떤 제약을 좀 받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주장한 게 점 단위가 아니고 면 단위로 우리가 보존을 합니다. 집이 하나 있으면 이것 말고 그 주변을 같이 보존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중요한 게요. 우리의 건축 철학이라는 것은 자연을 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을도 그렇고 개인집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요즘 많이 쓰는 게 착용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착용이라는 것도 자연유산과 바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제가 할 때에 계속해서 이제 부대끼는 문제였고요. 그게 그럼 자연유산, 문화유산, 전통마을 보존 이 제일 먼저 이제 제가 뛰어드는 일인데요. 제가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관장을 하게 됐어요. 미술사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그건 겸직이에요. 이화여대에서. 그래서
거기 있을 때에 전 지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를 많이 볼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구림 전통마을인 거예요. 여기가 영암군이에요. 영암. 여기 보이시죠? 영암. 그런데 이 구림 전통마을 여기 이 산이고 요 시커멓게 된 이 산이 있잖아요. 이게 월출산이에요. 그 유명한 월출산 바로 밑에 있는 동네죠, 이게. 근데 그때 이화여대 박물관 관장으로 있으면서 여기 구림마을에 그러니까 항상 그런 좋은 계기가 있어요. 그걸 탁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딱 낚아채야 되는데 안 그럴 때도 많아요. 놓칠 때도 많아요. 이때는 아주 일본 말로 하면 아다리가 딱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그 이화여대가 박물관이 도자기 가마터 발굴로 유명한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본래는 이 강물이 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었어요. 이 바다를 흘러나는 영산강이.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물가로 가마트가 있었던 거예요. 길 한 몇백 미터 정도의 가마트가 있는데요. 물론 다 뭐 폐허가 됐지만 그걸 발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게 저기 어디야? 장보고에 그게 어디 장보고 청해진 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길을 따라서 싣고 청해진에 그걸 도자기를 걸어들을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그 시대 9세기 때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하기 그때까지도 거기서 나오는 건 전부 그냥 다른 데로 갔어요. 다른 박물관에도 가고 보는데 아무튼 그때 영암군청 사람들이 여기는 왕인 탄생지거든요. 왕인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다 역사인데 왕인이 일본에다가 뭘 전해줬죠? 천자. 네, 천자문하고, 그죠? 여러 가지를 전해준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물길을 따라 나간 거예요, 일본으로. 그러니까 여기 역사적이죠. 그래서 여기 마을이 구림 마을을 그리고 그냥 뭐 발굴하다 보는데 마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옛날 마을이. 그리고 이 마을의 역사는 왕인 시대까지 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4세기. 거기다가 여기는 16세기 때의 향락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대동향. 그러니까 마을 자체가 하나의 역사. 그래, 이 마을을 어떻게든 우리가 복원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을인 거죠. 한 30% 무너진 마을이에요. 근데 너무 이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가 옛날에는 폐교였어요. 폐교였는데 이 폐교를 구림 영암 도자센터라고 도자문화센터라고 명명하고 여기서 이제 발굴되는 걸 다 여기다가 이제 그게 미술관이 된 거예요. 여기가 뭐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지방의 지자체는 거기 동네 그 주민이라고 할까요? 그 지역 사람들을 군청이라든지 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뽑아 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애향심이 굉장히 강해요. 서울하고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어디 움직이지 않아요. 뭐 고작 움직여야지 군청에서 업으로 갔다가 군으로 갔다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애향심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해낼 수가 있었어요. 3년이 들었습니다. 여기 구림마을 여기가요. 여기 내가 보여드렸죠? 장보고 유적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조금 내려오면 되는 거죠. 여기서 조금 내려오면. 아까 그거는 내셔널 트러스트가 아니에요. 이제 여기부터 내셔널 트러스트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도래마을 예집이라고 이제 홍시 집성촌 도래마을인데 여기가 나주 그러니까 여기가 영암이잖아 여기. 뭐 거기가 그게예요. 여기서 여기 도래마을 예집. 이 우리가 그 영암 구림마을을 하고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요 97년부터 99년 사이에요. 요 사이에. 그때는 이 마을 운동이 없었어요. 이건 정말 효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호남에서부터 마을 보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라브콜도 오고요.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가 여기서 멀지 않아요. 근데 광주 비엔날레를 오는 사람들은 여기를 꼭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여기서 또 현대 미술전도 했어요. 8인전 해가지고 여기 그냥 곳곳이 집을 활용하기도 하고 뭐 마당을 활용하기도 하고 8명의 작가들이 나무를 사용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8명 전시도 하고 그래서 광주 비엔날레하고 같이 이게 어떻게 쓰느냐 참 중요해요. 뭐를 이렇게 보존하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냥 사서 매입해서 뭐 이걸 갖고 있는다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할 거냐. 여기가 이군데요. 여기 들어오면은 이건 본체고 여기가 이제 사랑집인데 여기서 주무실 수 있어요. 가입하시면 회원.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촌. 이걸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3년이 이제 걸리고 2000년쯤에 이제 서울 내가 이제 영암 전라남도 조금 이제 내가 손 떼야지 하는데 그러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북촌 한옥마을에 문제가 이제 발생했는데 저는 뭐 신경도 잘 안 썼어요. 바로 뭐 우리 집이 거기 있지만은 정말 뭐 등잔불빛이 어둡다고. 그런데 나를 일깨워준 사람이 있었어요. 나를 정신차리라고. 네 동네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데 너 그러고 있냐고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지금 성북 가구박물관 아시죠? 가구박물관의 정미숙 관장님. 그분은 우리 모두가 업어줘야 될 분이에요. 네. 전통마을 한옥 전국의 지금의 현재가 있게 한 데는 그분의 대단한 분이죠.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니 자기 집 주변에는 정신환자이고 그분은 왜 바깥에 나가서 그러고 앉았냐? 지금 북촌이 부러지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눈을 돌려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북촌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90년대 중반에 이미 서울시 종로구 다 손났어요. 건축 규제를 완화해버린 거예요. 대책 없이. 그러니까 이 동네에 살는 그 불쌍한 사람들 뭐 이렇게 뭐 비가 새도 위에 천막 씌우고 살고 말이에요. 어떤 무슨 보조도 없이 그렇게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여기 사는 사람들. 그리고 약간의 중하층 아니면 하층.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이렇게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토대기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데 집도 30평에서 35평 뭐 이런 집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어떻게
우리 좀 해보자. 안 된다 이거. 근데 하나 딱 남은 게 뭔가 하면은 여기 31번 가예요. 복숭아를 가해동 여기야 요 길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여기가 31번 가예요. 여기. 그래서 거기 하나만 남은 거예요. 다른 건 다 하나씩 둘씩 이제 현대 가옥이 들어섰어요. 그 MB 있던 골목이 어딘가 하면은 요 골목인가 그래요. 요 골목. 거기도 그 골목도 무너졌어요. 한 두 군데가 무너졌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 서로시 한옥만 있는 이 31번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제목을 31번가를 사수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든 사수하자. 그래서 우리가 모였죠. 뭉쳤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북촌이죠. 북촌, 지금의 북촌입니다. 북촌이고, 여기는 다 뭐, 여기저기 다 아는 분들이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우리의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으니, 왜냐면, 여기 사시는 분들은 빨리 연립주택을 만들어서 세 주어서 돈 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립주택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 합의를 해야 되고 연립주택을 할 거면 그러고 무너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그들이 내놓는 쪽쪽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채를 샀어요 먼저. 그리고 이제 서울시 저쪽으로 갔죠.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네들 뭐하냐? 우리가 큰 집은 못 산다. 그래서 큰 집을 사라. 그래서 큰 집이 이제 이건 이제 이런 건 큰 집이에요. 이건 서울시가 산 건데 요 옆에도 큰 게 있는데 내가 활용을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독서루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뭐 여기 갖고 있던 책을 기증하고 해서 독서루를 만들고 뭐 이런 것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삼천각 사태도 굉장히 좀 심각한 사태였어요. 이 삼천각이 무너지면은 우리 서울시의 허파가 무너지는 상황, 허파의 한쪽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저도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북촌에 쓰느라고. 그런데 이것도 정미숙 관장이 그 사람은 성북구의 지킴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이와 동기거든요. 예. 너 말이야. 그 친구는 앞에 나서질 않아요. 항상 뒤에 있지. 너도 좀 해봐봐. 이 삼천각이 지금 경매에 나갔어. 근데 이 경매에서 누가 입찰을 받았냐? 타운하우스를 세우는 거지. 그럼 이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타운하우스 입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날 보고 좀 어떻게 좀 해라. 알아봤더니 다행히 삼성건설이 뒤에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건 지킬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했겠어요? 홍나희 관장님한테 전화를 했어. 어떻게 삼성이 이런 걸로 돈 법니까? 이거는 놔두세요. 제발. 당장 손 뗐어. 손 뗐고 그리고 서울시에다 이걸 사라. 그래서 서울시가 이걸 사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거 그러려고 그때 이명박 씨가 종로구 국회의원이었어요. 이명박 찾아가고 뭐 기자들 다 불러서 여기 소나무들 우리가 소나무를 번호를 매기고 다녔습니다. 옛날 소나무 몇 그루가 있는가 여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날 지켜냈죠. 결국은. 그래서 지금은 서울시가 운영하는데 뭐 잘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요. 여기에 주인이 정미숙 관장이에요. 여기에 주인이 지난 40년을 한옥 보존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이 가구 박물관은 사실은
한옥박물관이라고 해도 같이 불러야 될 정도로 그 마포니 이런데 멸실되는 한옥들 10채를 여기 다 옮겼어요. 옮기고 그리고 또 하나 위대한 일은 그때는 이 소목장, 대목장이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있어야 우리가 한옥을 보존도 하고 지키도 하고 그러는데 거의 다 씨가 말라가는 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다가 목공장을 만들었어요. 목공소를 만들어가지고 그 대목 소목도 다 불러서 자기 집을 하면서 다시 붐을 일으켜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북촌 할 때에 북촌에 이제 우리 집도 이제 북촌 할 때에 그들이 다 와서 한 거예요. 기술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뭐 직접 개입된 거는 최순의 집 건축 우리가 이제 이거는 충북 고이동 가옥은 멸실되는 걸 막고 한샘이 이걸 샀어요. 이 땅하고 모든 걸 그쪽을 이 경북 창덕군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 집을 허물고 거기가 들어간 입구를 만들면서 주차장을 만들어요. 이 집. 그래서 안 된다 이거. 그래서 한 4분의 1 허물어진 거를 스톱을 시키고 이거를 이제 서울시에 이걸 보존해야 된다 이거. 그리고 이제 서울시가 그 운영을 종로구에 맡겼어요. 종로구가 우리한테 이제 맡긴 거죠. 그래서 이거를 5년을 기초를 만들었어요. 완전히 만들고 이제 종로구가 그 문화재단에서 이제 이걸 운영한다고 하길래 우리는 넘겨줬죠. 그러니까는 베이스는 다 깔아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간접 개입은 이제 이게 이거는 큰 가옥들이에요. 이 북촌 백이제 가옥은 큰 거예요. 그다음에 공건이 가옥도 뭐 배려 가옥 작지만 간접적으로. 그다음에 협력 관계는 뭐 이렇게 변종화, 정욱진, 한무숙 이런 그다음에 수도권 밖에서는 우리가 김종학 작업실하고 강경이 그 김종학 작업실 맡고 있는 그 따님 김현주 씨는 우리 이사입니다. 이사로 영입했고요. 웅영고택 여기 와 계시죠? 하직동의 이미애 대표. 이미애 대표는 앞으로 우리 이사로 좀 들어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가구박물관의 정미숙 관장 이런 식이고요. 뭐 이거는 하여튼 그 내셔널 트러스트는 여러분들 내가 내셔널 트러스트라는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내가 혼자서는 힘들거든. 그래서 내셔널 트러스트는 아시다시피 뭐 1896년 아주 오래됐죠. 영국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 영국이 들어온 거는 이 성들 있잖아. 큰 성들 있잖아. 그 성들을 다 내셔널 트러스트가 운영을 해요. 이제는 뭐 개인이 운영하기는 힘드니까 그래서 그걸 호텔로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잘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 2000년쯤에 시작을 했는데 이 운동에서 우리가 정말 기려야 할 사람이 또 한 분 계세요. 이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를 설립한 분이 누군가 하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요. 유한 킴벌리 대표였던 문국현 사장님. 그분은 몽고에 가서도 나무 심기를 하고 나무 심기 운동을 많이 했죠. 유한 킴벌리가.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 운동을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내셔널 트러스트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하면 자연유산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영국이나 다른 데서는 문화유산도 같이 하는데 이분은 생각은 다 자연유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끼어드는 거죠. 끼어들어서 문화유산도 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문화유산을 맡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를 들어가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우리나라는 환경청 문화재청이 다 따로 있어가지고 이게 환경하는 사람들하고 문화하는 사람들이 이게 물의 기름인 거예요. 서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다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2000년 1월에 이제 이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 출범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곧 이제 그 문무경 대표님하고 나가 또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가 있어서 이제 그게 조율을 하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거기서 문화유산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 물의 기름인 거야. 지금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화마을은 군락도 하고 제장마을 이 동강입니다. 이런 것도 다 이제 하고 이 쭉 보시면은 이런 거를 자연유산으로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문화유산을 하려고 그러니까는 같이 하니까는 후원이 없는 거예요. 후원자를 모으게 이게 다 후원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자산은 매입해야 되는데 이게 부동산이잖아. 그러니까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최순우의 집은 최순우 선생님 아시죠, 여러분들? 응? 그래서 최순우 선생님이 4대 관장이고 저기 국립중앙박물관에 제가 9대인데요. 이분이 4대 관장일 때부터 저는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벌써 이미 미국에 오시면은 저를 만나서 항상 격려를 해주시고 들어와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와서 일을 해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유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제가 들어와서 돌아오기 전인가 돌아가셔버렸어요. 정말 아까운 분이지. 근데 아무튼 이분의 집이 여기인데 그때 독립을 하려고 하니까 자산이 필요한 거예요. 독립을 하면 자산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무실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찾는 와중에 관장님 저기 성북동에 괜찮은 한옥이 있는데 그거가 나왔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래. 그래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나중에 날 보고 그게 그 최순호 저기 관장님 댁이라고 하던데요. 아이고 나를 빨리 좀 데려갔어요. 나는 옛날에 가본 적은 있지만 뭐 가물가물하죠. 갔더니 그 시기야. 그리고 벌써 계약을 해버렸어. 우여곡절 끝에 3분이 도와주셨어요. 참 이게 되니까 일이 제일 먼저 손을 벌린 듯보다는 손을 뻗쳐준 분이 학고제예요. 학고제가 최순호 선생님 책을 전부 출판했는데 학고제 미술관 아시죠? 학고제 미술관이 아니라 학고제 갤러리. 그런데 그 오 사장님이 괜찮은 사람. 요즘 지금도 난 아주 절친한 친구예요. 관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몇 초만에 도와드릴게요. 제가 최순호 선생님 책 팔아서 한 1억 5천 정도 남았는데 그 돈 다 드리겠습니다.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항상 이래. 여러분들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다 모르지만 기금 모집에서의 철칙은 뭔가면요. 처음부터 큰 돈 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질자질하게 모아놨다가 큰 손한테는 나중에 가야 돼요. 모아놨다가 우리가 이만큼 모았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게 맞아들어가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 예고촌을 내고 그러면 4억이 됐잖아. 그럼 4억 5천만 더 이제 그래서 삼성에 돈을 건 거지. 삼성에 왜 그럴 수 있느냐? 최승우 선생님이 삼성의 그 호환 컬렉션을 하는데 많이 들었거든요. 고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홍 관장님 딱 하시는 말씀이 돈 액수가 커서 아무래도 회장님한테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기다릴게요. 딱 다다음 날 딱 전화를 했어. 회장님이 주라고.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고 그 최선 선생님 때 같으면 이거는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래서 이게 된 겁니다. 네. 이 모든 게 하나하나가 다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 이 타이어 바닥이 다 그 저기 보도블락이었어요. 그 이상한 보도블락 있잖아요. 다 그 깔아섰어요. 다 그러면 이제 다 이거를 복원하는데 복원하고 이 보일러 뭐 이런 거 저기 장독대 여기 뒤에 뭐 이런 거 전부 하는데 20명 정도가 도와줬어요. 그걸 다 아이템 하나하나씩을 낚이고요.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전략이 그거야. 이거를 그냥 내가 3억이 필요하다. 이걸 하려면 3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서 또 3억을 또 내야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당신은 보일러는 좀 맡아주세요. 당신은 장독대만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한 20명이 이제 다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 그룹에 여기 보존 정신이 여기 다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그 뒤 정원이 안 보이는데 이 뒤에는 그 돌 성물들이 좀 있거든요. 그 성물들하고 여기 뭐 앉는 자리니 이런 것도 우리 옛 돌조각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서목동에. 거기다가 내놓으라고 했어요. 당신이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전시도 많이 했지만 요즘 하고 있는 특별전이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최순우의 영감. 최순우, 회국 최순우가 어떤 영감을 줍니다. 근대부터, 그쵸? 근대. 왜냐면 우리 일제강점기에 우리 사실은 전통, 민속 이건 다 빼앗겼다고 할 수가 있죠. 말살하려고 노력했고 우리 이름까지 말살하려고 했는데 뭐 그 사람들이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뭐 이런 도자 전통, 금속 공예 전통은 그냥 거기서 분연히 나타난 사람이 최순우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최순우 선생님이 우리 것이 아니었다든지 한국의 미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그래서 이분은 박물관의 관장이기도 했지만 문화운동가였어요. 사실 박물관 자체도 운동가라면 문화운동 하는 데예요. 실제로 가치, 아까 여기 가치 굉장히 중요하죠. 가치를 성찰하게 만드는 데 아니에요. 가치. 근데 이분은 정말 그때 우리의 가치, 우리 것의 가치를 너무나 아름답게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면서 살려낸 사람. 그리고 이 집에서 그걸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작가들이 이 집을 와서 보고 거기서 영감을 얻고 김윤영 같은 그 다향아리니 뭐 이 백자 하시는 김윤영 작가 있잖아요. 그분도 최 관장님 계실 때 관장님 계실 때 관장실 가보면은 쫙 근대 작가들의 작품들을 이렇게 갖다 놨더라고요. 그만큼 힘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영숙 씨도 그렇고 김종학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한용진 전을 합니다. 한용진은 아시죠? 우리의 화강석 돌을 가지고 우리 그 옛날 그 통일신라 시대의 석굴암을 만들고 조각하고 또 경주 남산의 조각물들 그 다음에 우리의 성물 무덤 앞에 성물들 이게 다 민각이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의 옛 사람들의 돌에 대한 접근 방법, 미감 이런 걸 현대적으로 살려낸 사람이에요. 이 한용진. 그래서 이 김종하고도 다 친한 친구들인데요. 그래서 한용진으로 전시를 하려고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대단하죠. 이분 작품 보면 조각입니다. 돌 조각인데도 뭔가 아주 깊은 우리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이분이 최수 선생님이시고요. 권지규 아틀리에. 자, 이 권지규 아틀리에도 내가 무슨 모습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권지규 아틀리에 이렇게 있고요. 이견주규, 불산 가요 권지규 씨. 여기 이 정말 삭막하고 달동네 같은 데서 살다가 결국은 자기 목숨을 끊어야 했던 작가죠. 근데 여기 지금도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저기 동산동이 가보신 있습니까? 여기 가본 사람 있어요 혹시? 여기는 순례지가 돼야 될 곳이죠. 근데 조각의 아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가 하도 달동네고 하기 때문에 당시도 그렇고 오랫동안 그 연탄 배달도 안 되는데요. 네,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살았어요. 이분이. 우리가 좀 이 손을 좀 봐서 그렇지 옛날에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옛날 모습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있죠. 이번에 서울시립미술관에 남서울관 가보셨습니까? 남서울관. 네? 남서울관에 권진규 상설 전시실이 생겨요. 6월 1일 날인가 개관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인사말을 또 해야 되고, 왜냐면 우리가 인연이 굉장히 깊잖아. 권진규 아틀리에를 우리가 또 보존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날이죠. 네. 그 콜렉션이 그 서울시립미술관 들어가는 데까지도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사기도 당하고, 저도 또 저기 법정에다가 또 호소문도 내고, 뭐 그거 다시 도로 찾으려고 뭐 이런 근데 정말 그 권진규 선생님이 참 돌아가실 때, 살아계실 때는 힘들었지만 그 여동생하고 그 외조카들이 이 권진규의 지금은 어떻게든 만들기로 엄청난 노력을 한 거예요. 이 가족들이. 그래서 그게 됐어요. 여기가 고이동 미술관이에요. 고이동. 충북 고이동. 처음엔 충북 고이동 가옥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구립이 되면서 종로 구립 고이동 미술관이 된 거예요. 여기가. 이거예요. 구립 미술관. 이거 우리 5년 동안 이제 여기 있는 세팅을 전부, 여기 동상, 고이동의 동상까지 전부, 그리고 거기 아틀리에까지 전부 다
복원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세팅을 한 거죠. 이 아이는 이거 다 이거 이화여대 박물관 이화여대에서 버리는 거 내가 보고 있어요. 이런 의자들 안 쓴다고 막 버리는. 이거 그 시대거든. 시대가. 그래서 그냥 문이 확. 그래서 이거 이 의자 이것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 암치는 우리 집에서 갖고 온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거 북거리도 우리 집에서. 예, 하여튼 세팅은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이게 이제 스튜디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백인제 가옥. 이게 백인제 가옥도 이게 참 얘기인데요. 어마무시한 집에 와서 사시면 이게 다 그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니야, 이건 아니고. 백인제 가옥이 이게 본래 이완용의 조카가 지어진 거예요. 그때는 뭐 세도가의 세도. 그러니까 가장 좋은 나무로 홍성. 여러분 집을 엄청나게 잘 지은 겁니다. 이게.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백인제 아시죠? 저기 백병원 그 집안입니다. 그래서 백인제가 들어가. 그렇게 이제 이게 내려왔는데. 이걸 처음에는 시장 관저로 쓰려고 그랬어요. 그만하면 충분하고. 앞에 여기 다 여기서 다 이제 붙여잡혀가지고 이게 친일파 집이라 해가지고 안 된다. 친일파 집은 안 된다. 자,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알아갔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온 거예요. 이걸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을 책임 좀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활용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써야 돼. 그런데 항상 문제가 뭔가요?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항상 이제 이 지자체, 구청 단위에서는 이게 표밭이 주민이잖아요. 그리고 또 표밭이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야. 이구동성 주민센터를 하라고 그러네. 이구동성 뭐가 나와도 주민사랑방을 해달라, 주민센터를 해달라. 그럼 그 집은 날아가는 거예요. 가치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미 주민센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이미. 그래도 또 주민센터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활용위원회를 만듭시다 해가지고 이제 내가 위원장을 하면서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걸 박물관으로 만드는 게 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를 서울 역사박물관에다가 옮긴 거예요. 서울 역사박물관. 그래서 서울 역사박물관이 이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박물관에나 미술관에 맡기는 게 가장 안전한 거죠. 네. 공인이잖아요. 사익을 해서 뭘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이 집도 쉐말리 미술관 이것도, 그리고 성북구리 미술관이 이거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도 하고 전시도 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걸 또 뭐 예술가의 예술가의 주민센터 뭐 이런 거 하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걸 하면은 물론 공간을 그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건 좋죠. 그렇지만 이 집의 진정한 가치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이제 이게 특징이 그 구한마을 지연집이기 때문에 이런 일본식 복도가 많고 유리창 이런 게 이제 뭐 독특한 면이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이제 하나 큰 뭐라 그럴까 곤란한 지경에 빠졌던 게
이 건물에 정말 좋은 목재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싸구려 목재로 대체를 한 데가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봤던 그 목재가 아닌 거죠. 강목 같은 거, 이제 강목 같은 거 싸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냥 입을 딱 다물고 그냥 뭐 본체해야 되는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발을 해버렸어. 이 바꿔치겠다. 왜냐면 저기 고재들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옛날 고재들 요즘 고재 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한옥 보존가로 나하고 이제 한옥보존과에 이제 화살이 돌아갔잖아요. 난 그까지 생각 못한 거야. 그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한동안 그 관계를 보호하는데 굉장히 이제 힘들었어요. 내가 그런 일을 해가지고요. 아무튼 그러나 이 이후부터는 내가 다른 집을 보존한다고 하면 찾아가서 사진을 찍어요. 석가래도 찍고 이것도 찍고 해가지고 내가 이 사진을 찍었다는 걸 그 사람들이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치기 합니다. 그게 이제 아까 그 저기 독사당 독서로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있어요. 아무튼 대령가도 우리가 위탁 관리를 좀 했죠. 위탁 관리를 좀 했는데 위탁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위탁을 주면 그냥 위탁을 탁 줘서 우리한테 맡기면 되는데 1년에 몇 번을 보고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얼마나 보고를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 응?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사람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한정된 내셔널 트러스트의 직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직원들로 이제 뭐 거기에 뭐 몇 명 붙여주긴 하지만 그 사람들 경험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탁 시스템이 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들게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가 위탁 받다가 손 들어놓은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건희 가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건 서촌이에요. 서촌 가업인데요. 여기 있잖아요. 홍건희 가업. 응? 여기가 저기 사직이에요. 여기 올라간 홍건희 가업인데 이렇게 아주 멋진 집이에요. 실은 이쪽도 조금 더 있어서 이건 떨어져 나왔고요. 여기 지금 위에서 윗마당에서 내려다 보면은 이제 여기가 있고요.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꽤 근데 이게 무슨 뭐 귀족집이라든지 양마집이 아니고 중인 집이었어요. 그 당시에 중인 정도면은 이 수입원이 굉장히 다양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홍건희도 이제 그런 그 재주가 있는 돈재주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누구니 고이동 가문도 중인 가문이에요. 근데 그 가문은 이 역관 아시죠? 저기 뭐 중국 가면 따라가고 통역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당시 꽤 짭짤한 그 수입을 있었대요. 역관이. 그게 고이동 가문이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나가면은 환경운동, 환경재단 그거예요. 여기. 내가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이 동네가 참 뭐가 많다는 거. 종로, 구리, 박노순 시간도 있고요. 윤동주 하숙집도 있고요. 여기쯤 가면은 이상도 하숙학등집이 있고요. 이 동네가 서촌이 그렇게 뭐가 옥인동 지역도 꽤 정말 유서 깊은 지역이죠. 한국관광. 여기가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그
집안의 모든 분쟁을 겪으면서 이걸 돈으로 보느냐, 땅을, 그렇죠? 문화유산으로 보느냐 이게 다른데, 이 성구 쪽에 땅은 뭐 거의 반은 간송이 갖고 있었고 거의 반은 이 집이 갖고 있었다고 해요. 아무튼 그런데 이 정미숙 관장이 그거야, 종부예요. 큰아들의 부모님, 예, 신씨 집안인데, 심씨. 그 집안에 이제 성낙원도 그 집안인 거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한 거죠. 여기 결혼식도 할 수 있어요. 이거 보니까 나도 결혼식을 하고 싶어요. 너무 이쁘잖아요. 네. 여기 파티하면 정말 이뻐요. 여기서 내다보면, 여기서 이렇게 내다봐, 여기서 내다보면 여기가 마당이 이렇게 보여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대사나 뭐 이렇게 모든 그 정치적인 인물들이 들어오면 전부 여기서 하죠, 파티를. 그리고 운경고택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운경고택. 여기 사주단이죠. 운경고택. 예. 꽤 아담한 규모 있는 그런 곳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땅 옆에 있어요. 이 사직단이라는 게. 우리가 조선시대 내내 우리가 사직을 지키지 못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망해먹었을 때 그런 얘기하는 거죠. 사직 종묘. 그러니까는 그만큼 중요한 조선시대에. 여기 올라가면 당군 성전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여기 당군 성전이 있는지 아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황업정이라고 국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난 좀 더웠다. 근데요, 지금 이 세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국궁을 하는 데가 있고, 당군 성전이 있고, 우리 조선시대의 사직이 있고요. 저쪽으로 건너가면 창덕궁 너머로 종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세요? 여기 이렇게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북신문, 동서남북에 문이 있어요. 근데 이 지금 문제는 지금 그 예월에서 여기를 주변을 좀 어떻게 좀 정리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도서관이 여기 하나 있고요. 그런데 그 도서관이나 학교 건물이 굉장히 사실 보기 싫거든요. 근데 당군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당군 안 믿으시죠? 당군 믿으세요? 당군은 그냥 신화예요. 저는 당군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고 우리 문화, 우리라는 그 표현 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뿌리 깊은 민족 정신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자기 마누라도 우리 마누라라고 그러지, 내 마누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남편, 우리 마누라, 그쵸? 그러니까 나라는 개념보다는 우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한. 그게 그냥 간단하게 짧은 역사를 가진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장구한 역사를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홍익정신이에요. 우리 다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당구는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딴 결론으로 들어가는데 2333년 기원전, 그렇죠? 2333년 기원전. 그게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는 이제 모계사에서 부계사로 넘어가는 시대긴 해요. 그러면서도 다른 나라, 다른 부락, 다른 부족들의 마초 리더들하고는 달랐어요. 우리 굉장히 홍익 정신, 우리 정신이 강했단 말이에요. 애? 애가 하나 저쪽에 떨어져 있어도 다 같이 보살피는 그런 우리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금 지구를 쳐다보면 우리 한반도가 어떻게 살아남았나? 기적 같잖아요. 이게 어떻게 있지? 이 난관에서. 저는 역사를 하기부터 정말 기적이에요. 우리가 살아남은.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했다는 게 우리 정신. 뭉치잖아. 뭉치잖아. 그러니까 위기 때 뭉치는 우리 민족이 있잖아요. 자, 아무튼 그런 소리 그만하고 그 다음에 자연으로 갑시다. 자연.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그냥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나 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어떤 일을 하고 이 나이 될 때까지 살아왔는가 하는 거죠. 동강 제장만 여기가 정말 아름답죠. 동강이 우리나라의 동강 정말 아름. 그리고 동강 보존을 하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뭐 나서고 했지만 아무도 액션 뭔가 하나가 결말이 있는 거예요. 그 결말이 우리가 냈어요. 제가 이제 그 내셔널 트러스트 그쪽에 있을 때. 그래서 여기가 동강 제장마을인데요. 여기 다리를 넘어서 여기가 동강사랑이라고 있어요. 여기 동강사랑이에요. 흙집이에요. 그래서 여기 회원되면은 저기 내셔널 트러스트 회원되면은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참 아름다워요 여기가. 정말 아름답게도 여기만큼 아름다워요. 여기 이게 동강입니다. 동강이고 여기 2층에서 잘 수 있어요. 좋아요. 그리고 여기 동강, 여기 이제 뭐 논마직이 좀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가메야마루 참 아름다워요. 여기 논에 이렇게 메야마루 여기도 한번 가보면 자, 그럼 우리가 문화유산 보존을 왜 하느냐? 내가 왜 이렇게 평생을 이러고 있느냐? 역사예요. 역사, 문화사. 우리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게 취약한데 왜? 우리는 겨우 60년대부터나 이제 그 전쟁의 악몽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뒤떨어지죠. 일본은 가면 그냥 입이 쫙 벌어지잖아요. 나라하고 규슈 이런 데 가면은 와,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벗어나지? 이러는데 거기는 전쟁이 없었어요. 있다 해야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전쟁하는 것이지. 물론 히로시마하고 또 하나가 어디지? 저기 한 군데가 더 원자 폭탄을 맞기는 했지만 아무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역사는 근현대 역사는 너무 짧은 거예요. 우리 박물관도 우리가 뭐 다른 데 가서 뭐 아니 뭐 해서 입을 벌리고 뭐 다니지만
우리의 박물관 역사는 너무 짧아요. 네?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는 짧은 기간에 이만큼 그래도 해온 겁니다. 이번에 뉴욕에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수요일 날 이제 거기는 수요일 날 닫거든요. 그래서 사람 없을 때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와 정말 기절 너무 많고 너무 크고 네? 쫄진 말아야지 그래도 우리가. 자, 하여튼 역사라는 거는 실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는 단군 2333년이고 막 이따 소리를 해도 실체가 있어야 돼요. 현장, 문헌 기록. 우리 문헌 기록은 아무리 올라가 봐야 언제입니까? 1년 스님의 삼국유사 그게 제일 오래가요. 12세기. 그럼 우리 그 이전에 우리 과거의 모든 역사 있잖아요. 거기 1년 스님이 쓰지 않은 역사 중국에 의존해야 되는 거야. 중국 문헌에 역사문헌에 일본 역사문에 의존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왜 한글을 그렇게 늦게 창조를 했을까? 난 지금도 한탄하는 게 왜 우리가 우리 거를 그렇게 늦게 15세기나 돼야 그것도 세종대왕 아니었으면 우리는 글도 없는 민족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글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15세기에 그렇게 중국 그냥 한자를 그냥 사랑해가지고 그게 정말 안타까워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했을 때 한 가지는 유목 쪽 계통, 북유목 쪽 계통 사람들은 그렇게 문헌 기록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옮겨다니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있었지 않았나. 네. 이게 그러니까는 이렇게 한 군데에서 사는 그런 농업 민족이야 처음에는. 네. 나도 하여튼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만 그래서 역사, 문화사 연구를 하고 다시 쓰고 국제적인 고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보존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많이 보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거라도. 그쵸? 근데 우리 조선시대 실록이 남아있는 건 정말 위대한 일이고, 이런 것들 다 보존을 잘 해야 되는 거죠. 현장 보존. 내가 이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만, 우리 석고람 있잖아요. 석고람이 지금 황룡사처럼 완전히 그냥 폐허만 남고 없어졌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갖다 넣어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시했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석고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석고람의 현장이 있는 거고 석고람이 다 해체돼서 박물관에 끼어들어간 거고 그 차이라고요. 너무 현장이. 자, 그 현장이 이 끔찍한 상황이 되는 거죠. 경주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경주시가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어린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 모두가 우리나라에 오면 경주를 한번 가봐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고도, 천년 고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주를 신도시로 개발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다 없애버리고 경주가 사라졌다고 생각해봐. 너무나 끔찍한 상상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조짐이 지금 일어나고 나중에 얘기하고 아무튼 이 춘천 중도에 레고랜드 사태 아시죠? 레고랜드를 지어가지고 그 신석기 말기부터 청동기 그 시대 거를 다 그냥 까서 부시고 그냥 거기다가 레고랜드를 지어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3개월 전인가 갔었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이게 지자체의 문제, 지자체 관광 경제 논리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 전곡에 있는 연천 전곡에 있는 선사박물관 아주 정말 잘했어요. 거기 여기는 꼭 한번 가보셔야 돼요. 네? 여기는 우리의 이 한반도 우리는 우리 역사를 한반도에 고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역사는 고조선 저 때부터 만주부터 우리는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로 고정된 것은 아주 나중에 얘기해요. 그런데 아무튼 이 전국에서 발굴되는 게 직립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호모 이렉투스의 자국이 남아있는데 여기가. 그리고 전시를 아주 잘했습니다. 가보면은. 예. 그래서 가보시면 좋고요. 이런 근대 역사 유적 보존 중요하고, 유무형 문화재를 위해서 박물관 미술관 있잖아요. 박물관 미술관이 있어서 여기에 큐레이터인 사람들도 있고 앞으로 큐레이터가 되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기 의미와 가치 발견, 재발견 이런 미션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성북구립미술관이 현장 전시관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거 새말리 미술관, 그리고 성북동에 있는 다른 예술가들의 옛집, 옛 장소들을 어떻게든 보존해서 미술관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세요. 네, 필요합니다. 그런 게. 그리고 이제 나는 이화여대 박물관에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의미, 가치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왜 여기 있나? 내가 뭘 하나? 내가 이화여대 박물관에서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내가 뭘 어컴플리시를 하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게 중요하거든. 그걸 생각하는 게 하나의 미션이죠. 근데 그 미션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 부여잖아요. 내가 의미 부여. 제가 미국에서 뉴욕에 있을 때 뉴욕의 록펠러 재단이 갖고 있는 미술관이에요. 록펠러 재단의 미술관이에요. 내가 거기 이제 학예실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지금 미국의 이 한복판에 이 중요한 콜렉션을 맡고 있는데 내가 이 기간 동안 한국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한국 정신을 내가 꼭 해내야 되겠다. 그런 미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짧은 동안에 내가 3년 얼마인데 2개의 전시, 하나는 큰 전시, 하나는 작은 전시였는데 하나가 18세기 한국 미술 전시했어요. 왜냐하면 18세기에 것이 제일 많이 남았고 제일 좋은 게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요. 그전에는 뭐 5,000년 전, 2,000년 전 뭐 이런 식으로 저 장르별로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세계로 잘해. 내가 세계를 보여주고 우리 18세기가 얼마나 르네상스 문화 르네상스로서 정말 중요했는가를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수레전을 했어요. 스미소니언도 가고 나크마 LA 카운티 뮤지엄도 가고 세 군데를 해서 했죠. 그때 돈으로도 150만 불이 들었으니까 꽤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근데 그 전시는 어떤 게임 체인저였어요. 우리나라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데 있어서 그냥 5,000년, 2,000년 이런 게 아니고 어떤 포커스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시하면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시가, 근데 전시도 내가 그 전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전시는 이래요. 내가 이 전시를 통해서 뭘 이제 할 건가? 뭐가 가장 목적이 뭐냐? 1, 2, 3. 그때 뉴욕에서는 나한테 굉장히 그 미션으로 다가온 게, 항상 내가 듣는 말이, 나는 물론 뉴욕에서 뭐 한국어만 한 게 아니고 나는 전체를 관할하는 큐레이터니까 거기 뭐 일본, 이슬라믹 뭐 다 있죠. 중국 다 있는데, 근데 그 이제 오는 분들이 항상 그 말하는 게, 한국하고 저기 한국계 중국하고 일본 미술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국이 뭐가 아류 아니냐? 아류. 이걸 어떻게 깨야 되는? 나의 미션은 이걸 어떻게든 깨야 된다. 그래서 18세기 전시를 준비하면서 이걸 깰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때 생각한 게, 우리의 전통 미술은, 공예와 전통 미술은 굉장히 건축적 공간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건축 공간, 한옥 건축 공간. 자, 우선 우리나라의 병풍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병풍이 많이 유행했고 오랫동안 그 전통을 지속. 왜냐하면 우리는 벽이 없는 상태, 거의 벽이 없어요. 우리는. 중국은 달라요. 벽돌로 이렇게 지었죠. 우리는 거의 창으로, 지금 우리 집도 한옥이지만 둘러보면 그냥 거의 창이에요.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품을 막는다는 거예요. 병풍 나오죠. 그리고 또 한편 우리는 저기 벽장에 이렇게 문이 있는데, 조금 그 문화적인 소양이 있는 집안은 그 벽장문에도 이제 장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 그 부엌이나 뭐 이런 것도, 부엌의 뭐 찬장이나 이런 것도 전부 그 우리의 건축적인 어떤 요소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시를 나는 건축적으로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3개의 건축 공간으로 나눴어요. 하나는 일반 건축, 민간 건축 공간, 민간 공간, 그 다음에 궁중 공간, 그 다음에 종교 공간,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그 안에 어느 정도의 추상적인 이제 그 설치를 하고, 거기에 이제 전시를 한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전시가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달랐던 거죠. 그냥 뭐 하나하나 이렇게 이건 금속 공예야 우리나라에 뭐 이런 거하고 다른 그런 공간감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글쎄요, 내가 뭐 얼마만큼 성공했? 난 반은 성공했다고 생각해. 이런 전시는 내가 이제 이화여대에서 하면서 지금까지도 화제되는 전시들이에요. 이 제3의 전통 옮기고는 우리가 너무 백자, 청자에만 매달리는 거를 좀 깨기 위해서 이 전시를 한 거고, 우리의 돌조각의 힘은 우리의 그 성물에 대한 우리의 뭐라고 할까요? 가치 성찰이 부족하다 해서 우리의 돌조각의 힘을 했고, 판매전은 매화가 우리 삶 속에 얼마만큼 들어와 있는가, 시, 문학, 모든 그 가구, 그 다음에 텍스타일, 이런 모든 거에 우리는 판매하고 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판매전을 하는데 양재동 가가지고 실제 매화를 두 그루를 샀어요. 분재 꽤 큰 거로. 하나는 백매, 하나는 홍매 사가지고 우리 유아여대들 로비에다가 두 개를 탁 놨다. 그랬더니 들어오는 사람은 우선은 매화의 향기를 맡아요. 향기 있는 전시가 된 거예요. 이게 전시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전시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영화면 도자문화센터를 설립했고 국립민속박물관에 있을 때는 이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게요. 뭔가 어디서 관장을 할 때 내가 언제까지 여기 이 자리에 있을지 몰라요. 특히 관장들은 막 금방 날아가요. 이게 잘했건 못했건 이게 그냥 순환 보직처럼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일을 해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오래 못 있을 수도 있으니 이거를 체제로 굳혀놓고 나가야겠다. 그게 중요해요. 이건 체제화 시켜놓고 내가 떠나도 이건 해내겠지. 그렇게 하는 그게 지금 이 지역 민속문화의 해예요. 쉽게 된 게. 그러니까 지역에 우리가 서울에 있으니까는 지역 문화, 지역 민속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10년 하고 이제 첫 지역을 제주도로 했어요. 왜냐면 제주도가 우선 먼저 빨리 제주도가 급해. 빨리 사라지기 전에. 그래서 제주도로 하고 제주의 모든 민속을 2년 동안 연구하고 직원들 거기 보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시. 네, 서울서 전시. 이런 식으로 도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전시를 내가 이승 동안에 할 수 있는 건 제주도밖에 못했어요. 그렇지만 난 떠나고 나서도 계속 한 거예요. 재밌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국내박물관을 여기 저기 풍문여고 자리 여기 가보셨습니까? 예. 네. 그거 제가 제 애기예요. 제가 임신해서 나왔네. 임신한 것부터가. 그래서 그 자리 이제 국내박물관을 세우는 거 계획하고 그다음에 7년 걸렸어요. 실은. 저희 7년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참 잘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군데를 이제 이렇게 섭렵하면서 내가 하나 쌓아올린 하나의 경험이 뭐가 건축적인 경험이에요. 건축 경험. 우리 집도 내가 설계하고 지었거든요. 그리고 이화여대도 안을 전부 다 뒤집어서 다 바꿨어요. 바꿨죠. 그럼 영암 구림 이것도 설계하는데 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 안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서울국내박물관인데 이게 폐교인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그냥 폐교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것도 폐교를 내가 폐교 경험이 이거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폐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게 폐교처럼 하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잇는 가장 현대적인 뭔가를 구조물을 하나 넣어야겠다. 그게 아트리움이었어요. 아트리움을 내가 집어넣고 유리로 완전히.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은 학교 같지가 않아 보이는 아트리움. 그게 지금 들어가면은 저기 뮤지엄 숍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래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둥그런 교육 건물인데 그걸 교육센터라고 이제 하고 거기를 어떻게 했냐면 테라코타 타일로 돌렸어요. 바깥을. 그래서 머리서 보면 멋져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담을 다 허물었어요. 반대를 무릅쓰고 담을 허물어라. 그래서 인사동하고 이게 통하도록 하자. 그래서
그래서 많이 반대를 받았죠. 그렇지만 제가 누굽니까? 나는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로에벨 크라프트 프라이즈 이것도 한국 공예에 대한 내 관심 때문에 홍보 목적도 있고 그래서 이거 이번에 뉴욕 간 이유가 이것 때문에 갔어요. 그런데 뭐 나는 뭐 서양에서 뭐 교육도 받고 있지만 나는 철저하게 동양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이게 우리는 합일 천주인 합일의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이건 나는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는 인문학하고 자연학은 둘이 아닙니다. 인문학, 자연학. 자, 그러면 여러분 시간 다 됐다니까 내가 자 이거 하나 보고 결국 우리는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가 어디에 몸을 담든 나쁜지 빼고는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너희들하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 이 책 한번 난 추천합니다. 내가 자랑 하나 할까? 용산에 국립중앙박물관에 내가 기증한 기증실이에요. 이거는 비디오예요. 영상이고요. 이게 내가 내 평생 수집한 중국 물건들이에요. 아주 전통적인 중국의 그 서가 형식이죠. 제가 중국에 국경 가서 이거 맞췄습니다. 옛날식 맞추고. 이건 내가 그냥 내 손때가 묻은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것도 내가 아주 사랑하는 건데 어디 갔지? 요거 강희 시대에 했던데 17세기.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가서 앉을 수도 있고요.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이 창틀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건 만든 거예요. 이거 디자인을 이렇게 했어요. 여기 내가 다 디자인을 한 겁니다. 이 방은. 그래서 디자인해서 창으로 보이는 것처럼 해고요. 그리고 여기 이런 것도 이제 다 중국에서 사와서 저기 가구를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내 물건들을 여기다가 티피컬한 여기 그럼 다 여러분들 앉을 수 있고요. 요거 한 장은 우리 집에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걸 보면 내가 참 블로그에서 누가 이렇게 올렸어요. 얼마 전에. 보람이 있어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나는 60살 딱 되면 나는 한옥에 살기로 했거든요. 나 어릴 때 한옥에 살았기 때문에 60대면 한옥에 살아야 되는데 딱 거기에 맞춰서 한옥을 했는데 요즘은 한옥을 3중 창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다 보일러 그게 되고요. 그래서 전혀 그리고 마당이 있잖아요. 숨을 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옥은 숨을 쉬는 집이잖아요. 그리고 춥지가 않아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그래서 참 좋아요. 근데 돈이 좀 들어. 돈이 안 드는 건 아니야. 안 드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하여튼 보람 있다 생각을 하고 우리 뉴욕 타임즈에도 나왔어. 우리 집. 뉴욕에서 기자까지 보내가지고 우리 그때 생각 지금 보면 너무 집이 엉망인데 아무튼 그때는 나왔어. 한옥 북촌 좋죠. 그것도 사실은 활용의 문제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 최순의 집 같은 경우는 그 아주 중요한 그 베이스는 다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든 그런 다른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글쎄요. 나는 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수로의 집 같은 경우는 최수로 선생님이 작가가 아니었잖아요. 문필가였고 콜렉터였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컨셉을 가지고 끌고 가야 될 것이고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 말이야. 나도 미쳤지. 게임 미치지 않거나 안 되는. 내가 아까 처음에 기질이라고 얘기했지. 기질을 한번 내가 물면은 진돗개처럼 안 놓는 기질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술사, 미학 이렇게 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어떤 그 책임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공부를 못해요. 이게 달라요. 마인드세트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그러면 너는 예일대학에서 그렇게 박사학위 논문 쓰느라고 그 고생을 직사하게 하고 지금 와서 넌 논문 하나 안 쓰고 다른 사람들은 다 책도 내고 있는데 너는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죠. 내 자신도 스스로 회의감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야, 난 뭐하니? 어느 날 내가 이제 우리 지도교수, 이제 예일대 지도교수한테 내가 참 선생님 나한테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내가 학문을 제대로 못하고 내가 좀 자꾸 딴짓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우리 지도교수님 말씀이 네가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 절대로 후회하지 마라. 딱 우리 지도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분이 내가 책을 몇 개 더 내기를 바랬을 텐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내가 이제 용산을 이제 나오면서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학문으로 다시 돌아가야겠구나. 지금 아직은 안 늦었을 거야. 그래서 2009년에 내가 나왔나? 2009년에 나왔군요. 나와서 지금까지 내가 이제 국제적인 공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역사, 문화사. 그래서 논문을 영문 논문 2개, 국문 논문 2개, 지금 뭐 또 하나 쓰고 책 한 권, 네.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맡겨야 될 거야, 내가. 이제는 당신들이 하세요. 나 좀 공부 좀 하랍니다. 나 좀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네.